부부지간에 그냥 말 한마디 편들어주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여기에 행복이 달려있는데. 그런데 부인 박은진 씨는 아주 사소한 이유에도 심하게 낙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일단 그 이유를 부인 얘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죠. 그게 항상 모든 일에서 그래요. 그 사람은 항상. 그게 입버릇처럼 그런 건지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모든 일에서 항상 제 탓을 해요. 뭐 밖에서 하면 뭐 자기가 뭐 사고를 당했다거나 뭐 그러면은 그런 것도 하물며 이제 집에 와서 너 때문에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 너 때문이야 뭐 이런 말이 항상 입에 붙어 있어요. 항상과 모든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남편의 말이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옛날서부터 쌓였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부정적인 감정이 홍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싸움은 아내가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80%나 되는데 그때 아내가 격한 감정으로 시작을 하면은 이혼할 확률은 남편이 그럴 경우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건의 대화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결혼기념일에는 뭐 할 거야? 어? 결혼기념일에는 뭐 할 거야? 뭐 하고 싶은데? 나는 어쨌든 간에 싸우든지 찌지고 볶든지 간에 당신이 그날은 술량수 때문에 그쪽에서 왔으면 그 다음 날은 이쪽 방에 와서 자는 게 맞아. 뭐라 그러면 탁탁거리고 냉기가 솔솔 흐르는데. 냉기가 흐르고 쪽쪽 하는 거 그거는 자업자득이라고 보면 돼. 당신도 알다시피 네 성격 그런 거 알잖아. 결혼 만족도가 높은 부부의 대화는 과연 어떻게 시작될까요? 근데 내가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 하나 있다? 뭐? 자기 제발 부탁인데 술 마시고 늦게 오는 것도 좋고 다 좋아. 다 이해하는데 술 마시고 온 다음 날 아니 다음 날이 아니라 술 마시고 온 날 저녁 제발 씻고 잘 수 없을까? 나는 분명히 씻고 잤어. 예림이가 나를 위해서는 배려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우리 딸이 자기 발냄새 양말에다가 코 박고 하면서 말 그럼 좋아? 냄새나는 말에 안 씻고? 알았어. 오늘은 뭐 술 먹어 조금만 먹고 올 테니까는. 아내가 격하게 시작하면 더 좋지 않다는 근거는 뇌에 있습니다. 인간의 되뇌피질은 생각하고 느끼는 등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부분인데 앞부분인 전두엽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뇌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있고 가운데인 이곳은 감정을 다스리는 변연계입니다. 이곳은 편도라는 기관이 있어서 시각, 청각 등 모든 정보가 이 편도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중 위험한 정보가 들어오면 변연계가 흥분하면서 전두엽이 꺼지고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면서 이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들보다 부부싸움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고 합니다. 마치 안 차려보고 일부러 그런 것처럼. 그게 정말 화나. 그러면 내가 거기 감정이 섞여서 애들한테 또 막 짜증 부려. 너는 이거 정리도 안 하고 뭐 하냐고. 남편과 아내는 다툼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침착한 성품인데도 일단 흥분 뇌파가 출현하자 그 강도가 세졌고 지속되는 시간 또한 길었습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자 그만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만하시고 아내는 싸움이 끝난 지 5분 만에 흥분이 가라앉는 반면 남편은 25분 후에도 흥분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레벤슨 교수. 그는 남녀가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것이 결혼 생활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주어진 것은 총소리와 같은 굉음이었는데요. 과연 남녀 차이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실험을 통해 남자들의 심장 박동 반응이 여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 상태가 여자들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즉 싸움같이 물리적인 반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남자들의 반응이 좀 더 빠르고 오래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 결과가 부부싸움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생리학적으로 덜 흥분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도 남자보다 쉽습니다. 여자 쪽이 여러 가지로 선택의 여지가 더 많다는 얘기죠. 남자들은 단순해서 싸워버립니다. 과민 반응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치근하게 여겨서 그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다시 대화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100% 모든 남자가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로 부부싸움의 주도권은 아내한테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부 상담 치료 3주째. 우리는 전옥자 시댁을 찾았습니다. 다쪽으로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내가 뭐 물어보려고 했는데 왜 전화를 끊냐 이러니까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마디 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저녁에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옛날 같았으면 뭐 내가 이제 와가지고 성질 내가 따지죠. 아까 뭐 어떻게 했는데 왜 전화를 끊었냐고 막 이렇게 따졌을 건데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네요. 하나 둘씩 말과 행동이 바뀌면서 웃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디? 아까 얘기했잖아. 첫째 내가 이때까지 결혼하고 처음으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집사람하고 웃으면서 얘기해봤고 또 장모님하고 이리 모여서 술 한잔 먹고 장모님한테 농담도 걸고 장난도 쳐봤고 그런 그걸 딴 때 같으면은 막 술 먹고 주정한다고 그냥 난리거든. 근데 이번에는 그걸 안 받아주더라니까. 아내 전옥자 씨는 꼬박꼬박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신과 배우자의 장점 50개 찾기. 그런데 그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못 찾겠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이게 생활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뭐 하나를 텔레비 보다가 아니면 또 이렇게 무슨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보다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배우자의 장점을 찾는 일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아무리 행복한 부부라도 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트맨의 연구에 의하면 행복한 부부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비율의 표현이 5대1로 긍정성이 압도적입니다. 배우자의 좋은 면을 5배 이상 표현하면 한 번의 상처는 치료되고 결혼 생활은 안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